様、静音を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今日は天紀11年、天暦10月18日、2020年12月2日の水曜日の礼拝の明日を迎えまして、今私たちは二大王様三大王権を中心として神様とそしてサタンの最後の決戦になっておりますトランプ大統領の再選勝利を心から願いながら、命を懸けて戦っている神の兵士たちでございます。そのような戦いの最中にありますけれども、今日はこのように礼拝のひとときを与えられまして、心静かに神様と誠のご父母様と、そして三大王権と私たちの関係性を深く静かに掘り起こしながら、また神様と誠の父母様に栄光をお返しできる、そのようなひとときを与えられまして、心から感謝する次第でございます。日々日々の戦いの中で神様が共にあられ、誠の父母様が共にあられ、そして二大王様が本当にご父母様に代わって多くの愛をくださっておりますがゆえに、私たちは勇気、満々、そして元気はつらつにあなたの御心のままに本当に全てを捧げて歩んでいきたいと願ってやまない一人一人でございます。先日もお父様の御言葉の中に、原子爆弾のボタンを押したら爆発をするけれども、私たちもそのボタンのようになって人々の良心を爆発させ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そのような御言葉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私たちの果た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ことはあまりにも小さいですけれども、しかしそのような心情にて人々の良心を爆発させ、人々の良心を変えて、このアメリカの歴史を二大王様三大王権とともに変えていく、そのような一助がなせたら本当に光栄でございます。天皇お父様、またこれからも戦いが始まりますが、今日は安先生から尊い御言葉を賜り、また王様からも尊い御言葉を賜りまして、心をゼロにして大きなまた決意と、そして希望を持って進んでいくこの日の礼拝となりますように、どうか心からお願いを申し上げまして、言い尽くしえぬ祈りですけれども、イーモードゥンマルスン、チュッポクチュンシンカジョン、朝鮮人、エリカヤセイルムロ、ポゴアリョサオナイダー、ハチュー。그 찬송 드리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대왕님 양해분을 모시고 천진 참부모님께 먼저 경배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배 드린 다음에 말씀을 전체 차렷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저 우리 안 박사님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재철 박사님은 한국 분이십니다. 한국 분이신데 한국과 미국에서 6.25 그 동란 때 그러니까 흥남 감옥에서 이제 참아버님 그 유엔군이 들어와서 이제 구출한 이후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해오신 귀한 분이십니다. 안재철 박사님을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재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11월 7일부터 강의를 하기로 원래 약속을 계속 스케줄이 잡혔는데 오늘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을 보시면 눈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근데 여기 눈 오는 정도가 아니고 오는 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미네소타에서 눈이 미국에서 제일 알래스카 말고는 제일 추운 지역인데 그때는 처음에 미국에 눈이 왔을 때 그 1983년에 30cm까지 오는 걸 봤는데 거기서 11년 살다가 이제 뉴저지 이쪽 와서 24년 됐는데 벌써 옛날 얘기 같아요. 이렇게 눈 오니까 벌벌 떨면서 왔습니다. 뭐 제가 나중에 우리 이대장님께는 말씀을 드릴 일이 있는데 제가 여기 강의하는 것도 그나마 못하게 하려는 저는 여러분들 그 10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10월 10 그런데 제가 2001년 10월 14일부터 이렇게 6.25 전쟁, 특히 흥남철수 작전에 대해서 홍보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1년에 6.25 전쟁 당시에 여러분들 뭐 국제시장 영화를 보신 분도 많을 텐데 그거 내용수는 엉터리지만 그 흥남철수 작전 당시에 북한 피난민 14,000명을 구했던 미국 화물선이 있습니다. 그 선장님이 레너드 라로 선장님이라고 그 6.25 전쟁 끝나고 1954년에 일본 도쿄 육군병원에 신장이 안 좋아서 그분이 입원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신장이 안 좋고 근데 그분이 베네딕토 수도회라고 그 중에 하나인 여기서 1시간도 안 되는 뉴튼이라고 뉴저지에 있습니다. 거기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제가 가톨릭 신자인데 제 또 세례명이 베네딕트거든요. 그런데 그 선장님이 14,000명을 구했던 배 선장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미사가 참석을 했던 게 2001년 10월 14일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제가 10월 13일에 여러분들 처음 와서 여기 저는 뉴저지에 계신지 여기 펜실베니아 이렇게 가까운 데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한 분이 오셔서 연락을 왔는데 펜실베니아 온다 해서 펜실베니아 여러분들 랠리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지만 무지 멀잖아요. 그리고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하루에 처방약만 12개를 먹습니다. 그래서 멀리 안 다니거든요. 1시간 이상 거리 운전을 절대 안 해서 그냥 모르셔서 필라델피아 어디 오신다고 그래서 거기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그 시내를 싫어해서 생각 없이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영상을 올렸는데 보니까 포코노라고 그러더라고요. 포코노면 내가 여기 시골이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왔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랠리 가는 걸 보고서 저도 용기를 얻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느라고 하루 편도 9시간 운전도 하고 막 그래 봤습니다. 혼자서. 우리 여기 우리 회장님 계신데 회장님 저한테 차비도 안 받고 또 그때 갈 때 저 얻어서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그 선장님 장례미사에 갔지만 여러분들 문서명 총재님이 흥남 그 교도소라고 하는데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그 공장의 한 구석에다가 소위 이제 그리스도 신앙을 정교한다는 이유로 해서 정치범으로 해서 그 한 구석에다 처박아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려면 얼마 안 남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 열흘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이대장님께서 그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유엔 공군이 이 교도소, 이 흥남 그 이 공장들을 파괴를 한 바람에 총재님께서 부출이 되셨다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 이 북진을 한 건 10월 1일이고 그리고 흥남에 국군 3사단 수도사단이 들어간 거는 10월 중순 훨씬 넘어서고 미 10군단이 들어간 건 이후인데 날짜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데 그
그때 인터뷰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우선 지금 여기는 한미일 관계가 중요한 이런 역사적 현장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은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문선명 총재님 죄수번호가 586번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보 강의를 한다면 저는 그러고 시험도 보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이제 제가 강의가 마음에 들어서 아니 잠깐만요. 제가 조사했던 자료는 586인데 그거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전문가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 사진이나 자료 하나를 쓰기 위해서 만장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지난 20년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오류가 있는 거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유엔군이 초기부터 이렇게 문선민 총재님을 구출할 수 있는지, 그게 우리들이 주장한다고 그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시다시피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 모든 자료를 미국이 전쟁에 대해서 모함도 많이 받고 하는 이유가 자기들한테 불리하든 자기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모든 전쟁 자료를 그대로, 그리고 각 부대마다 사진을 찍어 놓거나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전문,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 사진만 전문으로 하는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계급이 투스타가 이 사령관을 할 정도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와중에 공포에 쌓인 병사들이 이 실수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 있는 것까지 고려하고서도 다 그런 자료를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보고 있는 사진이 뭐냐면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1950년 6월 27일에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는 그 사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같은 날 그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군이 하면은 거의 90% 이상이 미군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나 우리 도울래 하고 간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군이 참전을 하기로 했어도 지상군이 도착하려면 일본의 지상군이 있었습니다. 미 1사단도 그렇고 미 7사단 해서 그 사람 이미 트루먼 대통령 때 워낙 미군들을 세력을 약화시켜 놔서 병사들이 굉장히 적었는데 일단 급파되게 하기 전에 지상군이 오려면 비행기로 오거나 배로 오거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때 트루먼 대통령이 뭐를 했냐면 미 극동 공군이 공군하고 해군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공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부터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상군이 참전한 건 10월인데 어떻게 구출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일부러 미 육군 군가를 제가 중심으로 많이 넣고 가끔 이제 미국 국가도 넣고 그러는데 저는 이 흥남 구출 작전을 흥남 생명 구출 작전이란 타이틀로 해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흥남 부두에
전쟁 초기에 찍은, 그러니까 10월 달에 찍었지만 전쟁 초기에 찍은, 어떻게 실제로 흥남부두가 다 거기에 공장들이 다 파괴돼서 거기에 죄수들이 구출이 될 수 있었는지, 왜 북한군이 도망을 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압니다. 여기 보시면 다 파괴된 영상입니다. 이거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영상 아닙니다. 제가 다 미국 국립자료보관청에 가서 다 구했고, 일본은 정말 대단한 게 일본 개인 회사들이 이 모든 자료를 다 구출을 하더라고요. 다 구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한 거고, 이제 6.25 전쟁에 관한 사진이나 이러한 그 영상은 개인으로서는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장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미 다 저렇게 유엔 공군이, 그리고 미 공군만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국에는 그당 요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항공모함의 규모라는 게 그 요새 같으면 전 세계의 웬만한 나라에 항공모함에 함재기들이 있어가지고 해공군력보다 한 대 항공모함 전단이 그 정도 센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항공모함에서 뜬 함재기들까지 해서 공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격을 다 해서 모든 공장을 다 파괴했습니다. 이 흥남 그 공장 수준이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질소 비료의 10%를 생산한 공장이 흥남 지역이었습니다. 다 일본이 이것을 만들었었죠. 여기에 보시면 모든 게 다 저렇게 철저히 파괴해서 요게 B-29 미국에 있던 일본에 있던 유엔군들의, 그러니까 미군입니다. 극동 공군사령부에서 발진한 비행기인데, 왜 한미일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가를 얘기를 드리면,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산악 지역으로 해서 요새가 장진호 전투하고 흥남 철수 작전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해가지고 생명의 TV라고 해서 요새 장진호 전투 이런 것을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영상도 올리고 있지만, 이런 영상을 특별히 제가 6.25 전쟁에만 20년을 빠져 살아와 가지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철저하게 어떻게 미군들이 이런 작전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지도나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일본에서 제공을 한 겁니다. 다 그 당시 개발한 현장이나 어느 지역에 무슨 공장이 있고 어느 지역에 죄수들을 가둬뒀다면 죄수들이 어느 지역에 있을 거라는 거. 그 얘기는 무작위로 막 폭격을 했으면 문창정 님도 돌아가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군들은 가능한 한, 그리고 이제 한미일 관계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서 이 장면은 폭격이 직접 흥남부두의 모양이 아닌데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지역이 바로 흥남 지역입니다. 일본에 있는 미 공군 기지에서 아까 B-29 폭격기가 출격을 해서 흥남 지역에, 그리고 신의주까지 공격을 하는 걸 이 미 공군들이 이렇게 작전 계획을 하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막연히 우리가 그 유엔군이 참전을 하고 미군들이 이렇게 도와줬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진이나 영상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걸 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은 언제나 그림을 가지고 그려서, 미군들이 6.25 때도 모든 잔악한 행위를 했다 하고 하지만, 그림은, 저도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리는데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사진은 흑백 사진입니다. 영상도 그렇고 이 칼라보다 더 이 교묘하게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 사람을 구출하는 6.25 전쟁이 가능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이제 다음에 오늘은 시간이 좀 짧은 시간이라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리틀 엔젤스 공연을 몇 개 나라에 했었는지 아시죠? 16개 나라를 해서 6.25 때 대한민국을 지원한 나라들이 16개국 전투병 파병을 한 나라입니다. 있다 하는데 기네스북에 등재된 6.25 전쟁에 관한 기네스북에 등재된 기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흥남철수작전 때 14,000명을 구한 이 미국 화물선이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세계 기록이라 한 거 있고, 또 하나는 6.25 때 대한민국을 지원한 나라 숫자가 몇 개국인지 아시죠? 예. 원래 제가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선물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제가 선물을 안 가지고 와서 오늘 제가 드릴 수는 없으니까 손드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보통 전투병 파병 16개국, 물자 지원 5개, 의무 지원 5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6.25 때 대한민국을 지원한 나라가 67개국입니다. 그거는 그것도 기네스북에 전쟁을 겪은 나라 중에 가장 많은 나라가 도운 전쟁이 6.25 전쟁이다 해서 그것도 기네스북에 연합군으로 가장 많은 나라가 도왔다 하는 걸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네스북에 두 가지 다 등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한 겁니다. 저는 이제 6.25 전쟁에만 20년 동안 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저렇게 박수를 쳐주시는 분은 제가 기억을 했다가 다음에 제가 강의를 또 하게 되면 저분께 제가 분명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할 때요, 졸거나 그런 거 앞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박수 쳐주시고 그러면 엔돌핀이 제가 팡팡 나오게 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저는 또 칭찬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귀도 얇고 그래갖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칭찬에 약하기 때문에 제가 칭찬해 주면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67개국을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과 연관이 돼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확히 이대왕님은 8년 전에 뵀었습니다. 그때 하여간에 이대왕님하고 좀 연계가 있는데 방해 세력이 좀 많았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지금도 제가 여기 강의 오는 거에 대해서 한국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데 6.25 때 이렇게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을 지원한 것은 바로 특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냥 16개국, 그건 문선명 총재님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이미. 의무지원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역사는, 그리고 문명사회는 발전을 하는 역사입니다. 가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역사적 16개국은 문선민 총재님 본인이 겸손하셔갖고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하셨다 그러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왜 어떻게 그 많은 나라가 전쟁을 힘으로만 하나요? 물자 지원이나 이런 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나라가 도왔는지 그 얘기를 제가 좀 오늘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저를 또 불러주셔야지 제가 또 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게 하려면 제 강의에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저기 이 대왕님이랑 압력을 받아서 저를 많이 초대할 겁니다. 맞죠? 예, 예. 6.25 한국전쟁은 제가 일부러 6.25 전쟁, 6.25 한국전쟁 이렇게 타이틀을 여러 개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한국전쟁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서 6.25를 붙이기 위해서 6.25 한국전쟁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제가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계 자유수호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남북한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보통 여러분들 어렸을 때랑 6.25 동란, 6.25 사변, 6.25 전쟁 많잖아요. 원래 처음은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이 참전을 하기 전부터는 6.25 동란이 맞습니다. 난이라는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한 집단에 불과한 겁니다.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 공산군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아무리 이쪽이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유엔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과 많은 유엔군들이 미군이랑 참전을 했어도 상대가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동란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참전을 하면서 6.25 전쟁이 중국은 그때 유엔의 인정을 받았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그동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저는 여기 미국에 와서 계속 이런 거 한국에서 6.25 전쟁 사진전을 혹시 광화문이나 청계광장 이런 데서 서울에 계시는 분은 제가 한 5,200번 전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날짜상으로 미국에서도 백악관 앞에 가서도 하고 링컨 메모리얼 이런 거 그냥 저희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켜졌나 하는 얘기. 그리고 저는 전쟁을 싸우는 모습만을 가지고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보여준 휴머니즘에 초점을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고 목숨만 바치나요? 국가 비상사태로 해서 모든 생활비를 줄여가면서 한국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그 고귀한 희생들을 알림으로 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미국을 칭찬해서 득은 바로 다른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보는 거지. 저는 미국 사람들을 그동안 제가 미국에 30년이 다 넘었는데 그동안 느낀 거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준다고. 이 사람들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만 들면. 그러니까 지금 꼴짝이 난 겁니다.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들이 그렇게 다 빼먹는데도 그냥 멋모르고 당하고 있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한 나라들 67개국은
바로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여기 보면 일본 국기가 있습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제가 이 자료는 아무데나 구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거를 할 때는 제가 미 국립자료보관청하고 유엔 본부니 이런 여러 군데서 영문 자료 한 10만 페이지 이상을 조사를 해서 제가 기네스북에 신청을 해서 자체 조사를 해가 저는 68개, 68개국으로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스리랑카가 빠졌습니다. 스리랑카는 그 당시엔 시일론이라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모든 법안에 항상 기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스리랑카를 빼고 67개라면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레바논이나 콩고니 이런데 유엔 평화군이 가 있는데 그거는 뭐 90몇 개국 그러는데 그거는 그런데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란이기 때문에 난입니다. 이거는 6.25는 전쟁이기 때문에 저도 아주 기술적으로 이거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활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아웃사이더로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을 돕지 않았으면 군인으로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물자도 미국이 워낙 많이 돕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엔 군사위원회라든가 유엔 한 나라가 70% 이상을 도울 수 없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미국 거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서 돈을 얻어다가 한국을 돕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흥남철수에도 일본에서 피난민 구출하러 일본에 있는 LSD가 여러 척이 왔습니다. 저는 그 배 이름이랑 이런 것까지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16개국 말고 의무지원국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원했던 나라고 그 붉은색으로 돼 있는 게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큰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중국하고 많이 보이지만 그 당시에 미국과 그 북아메리카와 중남미와 남미의 경우는 독립국가들, 회색으로 돼 있는 거는 그 당시에 독립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했던 나라는 이 북미, 중남미, 남미 모든 데서 다 대한민국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우리는 에티오피아랑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참전을 한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하고 라이베리아 두 군데에서 물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뭐 했는데 나머지 지역은 그 당시에 독립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따지자면 그 당시에 독립한 나라는 다 대한민국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그 당시에 영국, 우간다 같은 데 가면 6.25 참전비가 있습니다. 우간다가 6.25 때 우리 안 도와준 게 없는데 독립한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왔느냐 하면 바로 영국군으로 해서 우간다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우간다에 그 6.25 참전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추모비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유엔에 가입을 했던 나라가 1953년까지 해서 총 60개국입니다. 그 중에 52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개가 어떤 나라냐면 대한민국을 지원하지 않은 데가 러시아랑 벨라루스, 백러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그 당시에 전부 공산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공산국가 말고는 대한민국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헝가리는 공산국가인데 어떻게 우리를 도왔냐고요? 헝가리는 1952년 1월에 소련에 짓밟힙니다. 그러니까 소련에 짓밟히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만치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처럼 그렇게 많은 실제로 어떻게 처음부터 흥남 공장들이 다 파괴돼서 구출이 가능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4일에 저는 이 일을 6.25 전쟁 관련된 일은 2001년 10월 14일부터 갑자기 거의 한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15년을. 그래서 이제 그냥 딸내미의 상견례가 있어서 2017년에 5월 달에 잠깐 왔다가 갑자기 제가 국가안보교육한다고 그래서 저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바람에 그냥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이제 내일 사실은 애를 낳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일찍 끝나고 가서 제가 오늘 말고는 강의가 조금 며칠간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제가 딸내미 강아지들을 봐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 아시다시피 쫓겨나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엄청 많이 말아먹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안 쫓겨나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지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제가 두 분을 그때 8년 전, 9년 전에 뵀을 때하고 두 분은 모습이 그때보다 더 쌩쌩해지신 것 같아. 전사한 사람들 4만 몇천 명 이런 거 말고 부상자 말고도요. 전체 그 얘기는 미국의 어떤 가정이고 이 6.25 전쟁과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이라도 6.25 전쟁과 관련이 없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를 하면 뭐 제 돈 남의 끌어 쓴 돈에서 지난 20년 동안 제가 한 30억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쫓겨난 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여기 들어올 때 저는 80번으로 해서 380번 하이웨이로 해가지고 토비 하나로 해서 여기로 옵니다. 토비 하나 마을에 들어오면 거기에 보면은 VFW라고 있습니다. 그 VFW가 뭐냐면 Veterans of Foreign War입니다. 미국은 전쟁에 참전을 했던 사람하고 일반 군인들하고 조직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형 6.25 전쟁 관련 대형 기념 공원이 있거나 대형 기념비 말고도 거기에도 조그만 명패라도 다 있습니다. 6.25가. 아까 그 얘기는 저는 그런 계획을 했었거든요. 저희 사진전을 미국 전국을 순회하는 거로.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하와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군데서 저희가 전시를 했지만, 왜 그런 거를 해야 되냐면 미국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이걸 누가 했냐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진전이 사람들을 땡기는 힘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알파벳 순으로 안 하고 한글 가나다 순으로 해서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라크 여기 다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레바논, 중동에 지들끼리 싸우죠. 이스라엘.
근데 6.25 때는 지들끼리는 싸우면서 6.25 때는 대한민국을 다 도왔습니다. 그게 그래서 심지어는 중동에서 온 사람들은 저희는 6.25 사진전을 어떤 그 사진만 하는 게 아니라 67개국 깃발을 다 하고 걸기 때문에 우선 색깔이 이 국가는 오색기라고 하잖아요. 깃발들이 있으면 그게 사람들을 땡깁니다. 그래갖고 특히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집안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세대라도 그 자기 출신 국가의 국기가 있으면 와서 봅니다. 여기 일본 분들 계시지만 저 한국에서 전시할 때 이제 미군들 맥어더 장군 사진에다가 막 빨간색 스프레이 뿌리고 막 그런 놈들이 일본 깃발을 여러 번 꺾었어요. 네, 일본 깃발 걸었. 역사는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일본이 그냥 막연히 실제로 그랬지만 막연히 흥남철수 작전 때도 해로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일본군 출신들이 더 훨씬 많이 알죠. 그래서 도와줬을 거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 LST나 화물선들을 직접 운송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실제로 도와준 거 정부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군에 소속이 돼 있어서도 많이 도왔습니다. 왜 도와준 거를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을 때 그거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많지 내 스스로 나를 귀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지금 미국을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게 바로 자유세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바로 여러분들 출신 국가들이 도움받은 거를 이 나라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자유세계를 지키는 선두주자가 되기 때문에 미국을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세계를 지켜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유세계를 지켜야지만 최소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미국이 이 중국 공산당이나 이런 자들한테 넘어가면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분명히 못합니다. 제가 그러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오늘은 제한 시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더 원래 영상 준비한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하고 여기는 제가 영상 한 10분짜리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끝내도 될까요? 시간이 될까요? 네. 왜 저희가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이러한 미국의 여기 펜실베니아주만 해도 6.25 기념공원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전시를 하면요. 미국은 요새 말 많은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니 중요한 것만 생각하는데 미국은 지방 언론이 엄청 셉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는 6.25 기념 워싱턴의 6.25 기념공원에 오면은 그 사람들은 국가 원수가 오거나 그러면 엄청 가오잡아요. 자기들이 대단한가 죄송하지만 그분들한테는. 하지만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워싱턴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요 가까운 지역만 해도 6.25 참전했던 용사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고 그리고 미국은 이 선거 시스템상 참전 용사나 베테랑들하고 가까이 지내야만 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시를 하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나 해서 언론이랑 많이 동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런 지방은 이런 큰 이벤트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특성이 어떤 한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보다 전체가 흩어져서 몇천 명씩 이렇게
흩어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제가 지금은 저희가 미국 공수부대하고 그 특수전사령부, 그러니까 요번에 델타포스 같이 그 저희 도미니언 그거를 CIA 애들하고 교전한 그런 부대들에 관한 박물관이 노스캐롤라이나의 파이어필에 있는데 그 동네에 전시를 하고 보관돼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좀 일찍 이 행사에 대해서 알았으면 여기 와서 좀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 했었는데 좀 늦게 알게 됐습니다. 여기 오늘 그리고 저기 닉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저 친구한테 아는 척을 했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이래서 발전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대장님 어디 계시고 여기 그레그 씨도 그렇고 한국 분들하고는 제가 뭐 소통이 되지만 여기 구조를 모르잖아요. 저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차장 관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그거 굉장히 허드렛 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오면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얼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제 PR을 하기 위해서 생명의 항해 영상을 하고 제가 원래 이거를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이거는 누구한테 돈을 주고 맡겼는데 그 당시 한 십몇 년 됐는데 그 당시에는 감동했었는데 지금은 영상을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요렇게밖에 못 만드냐 이제 그러는데 이 목소리는 나레이션은 제가 했는데 지금에 비해서는 제가 쌩쌩합니다. 한번 보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좀 더 문총재님과 관련된 6.25 얘기 그리고 이 강의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이건 대통령 때 레이건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때는 무슨 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을 때잖아요. 제일 먼저 봤던 신문이 무슨 신문인지 아세요? 저분은 선물을 2개 드려야 돼. 손을 흔들면서 워싱턴 타임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치 이 미국의 이 자유세계의 선봉으로 해서 공산주의하고 맞섰던 게 워싱턴 타임즈고 그 누가 만들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 이런 건 아니더라도 워싱턴 타임즈의 이 정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러한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이런 걸 지금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워싱턴 타임즈의 타마스 맥데밋 회장하고 친분이 아주 가까운데 그분 2017년에 우리 사진전 처음에 그 링컨 메모리 아파트에서 하는 걸 와서 딱 생각 없이 와서 보고서 놀래가지고 그분한테 아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너 당장 일로 와. 너 이거 봐야 돼. 했을 정도로 저 일에 관심이 많고 마침 이제 그분이 이 미국의 북핵 문제나 이런 거에 미국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한 10명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이 저 나름대로 열심히 그런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귀한 일을 해온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드린 대로 더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몫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제가 처음에 이 흥남철수 작전에 대해서 이 일을 시작을 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운 어머니, 지금은 황혼역이고 피난민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습니다. 노인들, 아이들, 부상자들, 새로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산모들, 모두 애처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제때에 피난민들을 데리고 흥남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 24시간 안에 모든 미군과 유엔군이 그곳에서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공산주의 지배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모든 고통을 견디고 그들로부터 달아나려 했다면 공산주의 치하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제도로 가라는 연락을 받지 못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엾은 피난민들과 함께 부산에 입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수용시설도 없는 메러디스 빅토리오에 탄 14,000명의 피난민들 중 가판에 있던 사람들은 운이 좋았습니다. 화물창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서 신선한 공기는커녕 움직일 틈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정어리처럼 실려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물도 음식도 없었고 그곳은 사람이 아닌 화물의 보관을 위해 설치한 환풍기로 때때로 환기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판을 돌아다니면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꼭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아기를, 아버지들은 아이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만큼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과 파괴가 나를 철저히 에워싸고 있는 세계에서 완전한 절망감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저 전쟁이 지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험으로 저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함께 고통을 감수하는 이들, 한국인들의 놀라운 극기와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들이 감동스러울 뿐입니다. 195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국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러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일요일 밤 KBS 9시 뉴스입니다. 네, 이제 요 장면은 그 KBS, MBC, SBS 제가 기네스북 올리는 걸 하고서 뉴스에 나왔던 거 제 PR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아까 여기 마지막에 반달 노래 들어보셨죠? 그 목소리 주인공이 내일 아기를 낳는 제 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레이션도 제가 하고 노래도 제가 해가지고 그런 거를 돈이 없으니까 온 식구들이 나서서 하는구나 하고 칭찬을 하지만, 제가 이 일이 정말 잘 돼서 막 전국을 미국을 헤집고 다니면서 이 전시를 하거나 그러면 그때 성공을 소위 세상 눈으로 볼 때 하면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해먹는구나, 이제 그렇게 됩니다. 고생할 때는 없으니까 온 식구들이 나서서 할 수 없이 몸으로 때우는 것 같지만 잘 되면 또 말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저는 20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무뎌졌는데 오늘은 조금 마음이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 안보교육만을 시작한 게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었어요. 그리고 고아, 아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여자인지 남자의 꼬마를 미 해병대가 이렇게 깡통에서 뭐 따가지고 먹이는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인천 상륙작전 때의 사진입니다. 그런 사진을 보고서 정말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세계를 지키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행사를 했다고 그 뉴스가 에poch타임스나 이런 데서 나오던데 아마 여러분들 식구들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내가 딱 느낌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국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하고, 그리고 제가 고맙다고 대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끝나기 전에 이 미국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책장사라는 들을 소리를 하나 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제가 뭐냐면 이게 사진이랑 화보로 된, 그러니까 사진하고 지도로만 설명이 되어 있는 6.25 전쟁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 처음에 만들 때 털루스 옛날 주한 미군 사령부,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이런 6.25 사진전 이런 거 하면 주한 미군 사령관들, 그리고 이제 별 4개, 이제 최소한 별 3개, 한 8군 사령관, 주한 미 공군 사령관, 이런 분들이 저희 전시를 오면 다 저희 거 막 와서 막 같이 전시해주고 그러니까 사진은 폼나게 찍었는데 세네, 뭐가 세요, 공짜로 해주니까 그냥 예의상 온 거지, 제가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전시를 한국 정부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을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저희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책값이 만만치 않아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를 참조로 말씀드리고, 저를 또 한번 부르실 건가요? 박수를 쳐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것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거, 미국에서 상하원들 있을 때 한 거, 뭐 이런 내용에 대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어느 대형 교회에서 안보 교육을 많이 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이 여러 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자들이
많이 무장이 돼 있는 이유가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시험을 봅니다. 물론 예상 문제는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제가 이거 되게 싫어하는 게 막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수 안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 강의하기 1시간 반 전에 와서 요 앞에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짧은 시간에 다루기는 실제로 전체 준비한 거에 10분의 1도 오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드디어 왔구나 하고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사실은 그저께 또 이 강의 못하게 하려고 다시 또 시도가 있었거든요. 한국에 저 일을 해주는 분을 통해서 이제 회유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일 하고 계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자유세계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말로는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귀한 그 자료가 또 우리가 가장 깊이 느끼는 그 아버님의 그 심정, 또 아버님께서 그 흥남 노무자 수용소에서 그 이제 6.25 동란을 통해서 탈출하시는 그런 과정을 오늘 귀하게 생생하게 또 자료를 갖고 말씀해 주신 안재철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강의를 마치시고 조금 쉬셨다가 다시 왕님 모시고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